안녕하세요, 아르입니다.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오늘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책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들고 이 공원까지 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참 살아있는 거의 축복이 아닐까요? 쓸데없는 말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16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그런 헬플리스한 상태를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를 가눌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그런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인생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0부터 시작해야 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인생을 정말 부자로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0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financial discipline. discipline이라는 말은 트레이닝과 같은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물이잖아요. 그런 동물적 본능을 타고난 존재인데 인간으로서 뭔가 성취를 하려면 그 동물적 본능을 거슬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야생에 있는 동물을 우리 집안에 들이면은 도메스티케이트를 하면 우리가 그 동물을 함께 살아야 돼 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동물 학교에도 보내고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해야만 돼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financial 디스플린이 있어야 되겠죠. 그 financial 디스플린의 대표적인 것은 사람이 벌기만 하고 이렇게 할죠. 버는 족족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란 저수지예요. reservoir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전 강의를 참고하세요. 부란 축적되어 있는 물 같은 거예요.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 같은 겁니다.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물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부이고 물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행복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은 두 가지에서 오는데요. 첫 번째로 관계에서 오고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이 두 가지에서 행복이 옵니다. 그거는 제가 쓴 영어 필사책 행복을 시원하다에 설명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버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을 벌면은 그 중에 최소한 50은 pay yourself. 당신에게 먼저 주도록 하세요. 그 말인즉 저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 많이 저축할수록 좋겠죠? 그럴수록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빈자와 부자는 이렇게 생각 차이가 있는데요. 빈자는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뭔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부자에게 돈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자본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기 예금에만 넣어 놓더라도 그 이자가 꽤 쏠쏠합니다. 그걸로도 아마 생활비가 얼마 안 되신다면 꽤 괜찮은 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하루에 밥 한 끼 정도는 이자만 들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뭐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거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부자는 자가에 산다 이거는 좀 오해예요. 부자는 오히려 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자는 자본을 운용해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그 돈을 막 몇십억이 되는 돈을 집 안에 묻어놓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굴리면 정말로 많은 돈을 더 벌 수 있거든요. 어떤 그 투자자도 30대 초반의 한국인인데 여자분이시고 그분은 투자로 몇십억을 버시는데 차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차 해봐야 뭐 몇천만 원밖에 더해요. 비싸봐야 이렇게잖아요. 근데 그 돈도 아까우시대요. 왜냐면 그 돈을 운용하셔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게 바로 financial discipline이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부자의 112가지 생활해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rinciples and refusals. principles and refusals.
principle은 원칙이고 refusal은 거절이에요. 거절하면은 저는 제 첫 전공 패션제에서 배운 코코 샤넬이 생각이 나는데 샤넬에게 우아함이란 거절이래요. 근데 거절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안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였다고 저번에 아주 초반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빨리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한 18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 또래들은 아무도 돈을 벌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면은 제가 다 비싼 것들을 사주었는데 그걸 조금 후회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3만 원이면은 알바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알고 거절했었더라면 지금 훨씬 더 부자가 빨리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뭐 등등등 그래요. 그래서 거절을 할 줄 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say no라고 하죠?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특히 한국인들이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게 거절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바로 principle인데, 이게 사업을 하든 자기 업을 하든 그리고 투자를 하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의 원칙은 principle이라면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discipline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찰리 먼거가 그랬어요. 투자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지킨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세워놓은 투자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런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뭔가 떨군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할 회사를 찾았으면은 그 가격대라던가 상황이 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한 지성이라고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JP모건이나 그렇게 투자은행에 첫 직업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매일같이 가서 계속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매일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삼성증권에 들어간 친구도 그렇고. 근데 매일같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잃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시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지성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원칙을 세우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업을 정하실 때도 그 얘기는 우리 이전 강에서 많이 했죠.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합당한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부자로 만들어지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세우고 그게 아닌 것들은 거절할 줄 아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execution. 와, 제가 7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가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추려서 제일 에센스, 가장 중요한 것만 추린 것들이 7가지인데요. 이 execution도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어떤 머릿속에 꿈이 있어요. 숲이 들어간 도서관을 갖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도서관까지 만들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당신의 수준에서 카페를 만듭니다. 근데 그 카페에 숲을 넣고 싶어요. 근데 허접하게 그냥 식물 좀 넣어놓고 뭔가도 조명도 잘 모르고 뭐 흙도 막 그렇고 뭐 버티컬 가든이라고 세로로 벽에다가 뭐 식물을 하더라도 그거를 관리를 잘 안 하면 되게 빨리 죽거든요. 또 식물도 잘 키울 줄 모른다면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취입하다고, 싸구려라고,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가들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거를 누구한테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실행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실행을 하려면 어떤 결과가 그런 높은 수준인지를 알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안목이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길러야 돼요. 제가 포토그래퍼를 할 때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한 이유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카메라를 갖고 놀면서 사진을 오래 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눈을 길러야 됩니다. 무엇이 좋은 사진인지를 알아야만 그때까지 에디팅을 해가지고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목을 길러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실행력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일상적인 아이디어라도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잘 실행하면 그걸로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실행한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 마켓플레이스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고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거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우연찮게도 인터넷 버블이 있던 1999년도에 시작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터넷 버블이 있어가지고 아마존도 하필이면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워렌 버핏도 아마존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실행력으로 아마존의 그 아이디어를 심플한 아이디어를 정말 잘 실행을 해내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요.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많이 춥네요. 그래도 이렇게 좀 야외에서 촬영을 해드려야 되게 몰입감 있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직 독감이 덜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4번으로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에너지 관리. 인간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한계라 하면 우리는 매몰이라서 잠을 자야만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내적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아직 감기가 덜 나와서 에너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수업들을 하고 오늘 할 일들을 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그 에너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잠이에요. 그리고 제일 또 다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가장 프라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잠에서 깨어난 직후인데 그때 머리가 가장 맑고 그때 당신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침이 하루에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기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하루에 아침을 3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버 슬립이라는 것을 20년 때 실천했는데 20대 때 실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잠을 2-3시간씩 나누어서 하루에 여러 번 자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좀 무거워진다 싶으면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맑은 머리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가장 최상의 결과, 최상의 머리로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지성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 거고 당신이 원하는 그런 행복과 인정을 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잠 그리고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빨리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서 잠깐만요. 그리고 6번째로는 consistency. consistency는 이거는 일관성이라고 말해야 되고 꾸준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오렉스가 한국에서 3년이고 이제 4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 첫 해에 있던 멤버들이 올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만나는데 근데 그 멤버를 알아보는 멤버가 지금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그 2-3년 동안 계속 오렉스에 있으면서 계속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기본을 하고 영어 수업을 듣고 영어에 노출하고 매주 한 편씩 글을 쓴 사람들은 영어를 지금 너무 잘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만 살면서 우리 수업 외에는 영어를 쓸 일이 없는데도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consistency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시스템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지금 몇 권째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소설을 60권을 냈었어요. 한 사람이 60권의 소설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생 동안? 근데 그 사람은 그 결과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어요. 매일 글을 쓴대요. 무조건 매일 쓴대요. 생일이든 뭐 휴일이든 무조건 글을 쓴대요. 그 시스템 속에서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펠프스,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게 크리스마스든 새해 첫날이든 자기 생일이든 매일같이 연습을 해서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정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올림피안이 되었어요.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에게 맡겨서는 결과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만큼 내 인생을 신경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시려면 부자가 되려면 일관성이 참 중요해요. 꾸준함, consistency. consistency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항상 일관적인 거 그리고 꾸준함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부라는 것은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에요. 부는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당신이 이룬 것들을 지키시려면 항상 이 태도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것은 humility, 바로 겸허예요. 우리가 자만하면 바로 꼬꾸라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고 아무리 큰 국가나 아무리 큰 나라나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겸허를 잃어서입니다. 우리는 겸허를 잃어서는 안 돼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 안다는 착각이에요. 제가 어느 특정 그런 대기업 분들과 영어 수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특정 대기업 사람들은 당연히 저랑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셨어요. 그 임원분들이나 뭐 연구원분들과 수업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조금 하나같이 안다는 착각에 빠져 계셨었어요. 자기가 되게 공부를 잘해서 연구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안다. 특히 영어를 못하니까 저한테 영어를 배우러 오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결국 아무도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안다는 착각에 빠지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겸허의 반대말인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마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지식의 저주잖아요. 지식의 저주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지식의 저주죠. 저도 그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겸허의 반대 방향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겸허하셔야만 부를 지킬 수 있고 지키는 것이 바로 부라는 것. 그리고 부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contentment,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보호막, 그런 성 같은 것이 부입니다. wealth. 자, 이것은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뒷표지가 너무 예쁘죠. 이 책의 160쪽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읽으시고 부자 되는 2025년 만드시길 바래요. 이 책을 금방 읽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다 읽으셨어요. 이게 짧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 이야기야말로 정말 읽기가 쉽고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정말 어쨌든 잘 썼으니 이 책을 읽으시고 이걸 이해하셔서 이거를 제대로 실행하시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부자가 되실 거예요. 우리 부자 나라 한국이 되도록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No worries.